4년 만에 1억, 또 2년 만에 1억을 모은 절약의 달인 곽지연 작가입니다. 이번에 또 1억을 모아서 3억이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뭐 돈이 막 1억씩 막 불어나. 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짠테크의 달인, 생활의 달인에도 나왔던 곽지연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9년생 절약의 달인 곽지연 작가라고 합니다. 그 준비된 멘트예요? 제 원래 고정 멘트는 4년 만에 1억, 또 2년 만에 1억을 모은 절약의 달인 곽지연 작가입니다.가 있는데요. 이번에 또 1억을 모아서 3억이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뭐 돈이 막 1억씩 막 불어나. 그럼 몇 년 만에 3억인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1년 4개월 만에 또 1억을 모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7년 만에 약 3억? 7년 만에 3억. 이야, 대단합니다. 좀 이따도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진짜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일을 시작해서 4년 만에 1억을 모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는 하나씩 제가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곽지연 작가 대단합니다. 99년생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26이에요. 네. 그래서 책도 썼어요. 이 책은 돈에 관한 동기부여 이야기. 네, 작년 11월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3억이 인쇄도 포함입니까? 물론 포함입니다. 아, 그래? 많이 나갔나 보네? 아쉽게도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처음으로 1억을 모은 게 4년 만에. 그러니까 23. 근데 그 당시에 최저시급 받았다면서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첫 직장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3년간 최저시급을 계속 받았었어요. 3년 동안 최저시급이요? 네. 제 월급은 정말 최저시급에 딱딱 맞춰서 올라갔었습니다. 아, 그 회사도 독하다. 네. 그래서 제가 첫 월급 당시에 이제 세금을 떼고 한 152만 원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세후 152만 네. 원. 근데 그걸 어떻게 4년 만에 1억을 모은 거예요? 152만 원씩 월 모아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166만 원을 5년 동안 모아야지만 1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더라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저는 이제 본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업. 저는 호프집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그런 부업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쓰리잡. 네. 사실상. 아니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생활의 달인 나갔었고 네. 그다음에 유퀴즈에도 나갔었고 네. 얼마 전에는 그 빌 게이츠 편에 전 출연자가 하는 질문으로도 또 나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생활의 달인은 처음에 어떻게 섭외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섭외 메일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전화 인터뷰 정도만 진행을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출연을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2박 3일 동안 찍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생활의 달인이 제 어렸을 때도 있었던 프로그램이다 그쵸, 보니까 오래됐죠. 그 정도는 나가도 어차피 유명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니까 무슨 이 정도 나가도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 영상이 나가자마자 SNS에 엄청 많이 난리가 올라왔었습니다. 났죠. 유퀴즈 섭외는요?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작가님한테. 제가 그때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 주 수요일 날 출연을 할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퀴즈니까 제가 바로 대표님께 달려가서 저 연차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유퀴즈 누구 섭외 펑크 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급하게 부를 그럴 수도 정도로? 있죠. 유재석 씨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네, 되게 맞습니다. 기특해하고 제 장래 희망이 유퀴즈 출연해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을 얼마나 쓰는지도 궁금한데 한 달에 총 쓰는 비용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40에서 50만 원, 조금 많게는 6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0에서 최대 60만 원 정도. 네. 이거는 어디까지가 포함이 된 거예요? 저의 주거비 다? 한 달 총 생활비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비, 뭐 교통비, 뭐 먹고 입고 이 안에 월세가 자는. 포함이 됐다고요?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 월세는 사실은 월세 30만 원짜리에 살더라도 관리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수도세 이런 거 다 들어가다 예, 보면요. 최소 6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금액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60만 원이다 보니까 전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도 어느 정도 전세 보증금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네. 이제 뭐 자산가라서 어, 26에 3억을 모은 자산가니까 사실은 집도 있잖아요. 네. 제가 24살에 최연소 청약 당첨자가 되었거든요. 이번 연도 4월 30일 날 완공이 되었고 그거는 이제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 네. 어때요? 이게 내 집이다. 그것도 26에 완공된 집. 네. 그거 분양받을 때는 24이었던 거잖아요. 네. 만으로 23살. 만으로 쓰면 엄청 강조합니다.
어땠어요? 느낌이? 사실 알람 소리에 잘 깨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문자 소리가 진짜 띠링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뭐가 왔지 하고 봤는데 문자에 곽지연님 청약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진짜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였었습니다. 아니 보통 이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30대, 40대, 막 50대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만 23살에 처음으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도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아까 생활비가 한 달에 40에서 60 정도. 그럼 먹는 거는 어떻게 해요? 제가 식비가 한 달에 진짜 많이 들어가봤자 10만 원 내외거든요. 사실은 정말 안 들어간 날은 몇 달째 영원히 찍히기도 합니다. 한 달에 식비가 0원. 네. 뭐 물만 먹고 살아요? 수돗물 틀어놓고 아. 이렇게? 제 식비를 듣고 나서 네. 혹시 뭐 밥이랑 김치만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뭐 라면만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정말 다양하게 잘 먹고 있어요. 혀 깨물고 있습니다. 네. 안 웃으려고. 그 비법은 제가 앱테크라는 거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앱테크. 앱을 열면 밥이 나옵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앱테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어플 플러스 재테크의 합성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쇼핑몰 가입만 해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만보기, 출석 체크, 아니면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다 앱테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정말 작게는 기프티콘, 카페 기프티콘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회사에 제품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만 모아서 알려주는 앱이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앱도 따로 있어요. 아니 왜 가끔 설문조사 해주시면은 무슨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립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제가 너무 배불렀네. 이거 하나 하는데 저는 몇 분이나 걸리나 그 시간을 되게 보거든요. 저는 시간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다라는 주의라서 열심히 해야겠네요. 사실 그 회원 가입하고 그 기프티콘 받는 그 순간이 정말 길어봤자 10분 내외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1시간 시간만 해도 요즘 10,000원이잖아요. 근데 그 앱테크 몇 개만 해도 그 1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앱테크 하나가 오히려 시급보다 더 세죠. 근데 이게 많이 있어요? 풍부하게 있어요? 그런 이벤트가? 어쩌다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앱테크 생태계가 좀 좁아진 면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그래도 관심만 갖고 들여다보면 정말 일반인 분들도 60만 원, 뭐 70만 원 이상씩 제품을 얻거나 현금화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1년 토탈 음식 비용이 25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저 정말 깜짝 놀랐는데 한 달에 0원인 때도 있다. 이게 가능하다? 이게 가끔은 자취린이 너니까 넌 인플루언서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진짜 일반 직장인 분들도 저를 따라서 앱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정말 적게는 뭐 20만 원. 정말 많게는 100만 원. 부부가 앱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한 달에 같이 해가지고 25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곽지연 작가한테 배우고? 근데 사실은 제가 알려준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어플 하세요. 이런 거 하세요.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만 했었어요.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보면 네. 근데 다만 시간은 든다. 아, 그쵸. 그죠? 뭐 시간과 돈을 이제 또 바꾸는 개념이니까. 저는 또 놀랬던 게 통신비. 이것도 거의 안 든다면서요.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은 네. 뭐 4만 원, 5만 원이 평균이고 정말 많게는 뭐 7만 원, 10만 원 이상씩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금제. 우선 저의 요금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달에 110원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달에 110원짜리 요금제가 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이거 이벤트 이용하는 거라면서요. 네, 맞아요. 사실 제 요금제를 듣고 혹시 투지폰 쓰세요? 뭐 데이터 안 쓰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선 저의 요금제를 말씀드리면 데이터 6기가에 이제 문자 100건, 전화 100분 할 수 있어요. 데이터 6기가면 꽤 있는 건데. 오, 네. 예. 이게 원래는 22,000원짜리 요금제인데 이거를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있거든요. 네. 프로모션 기간 동안 110원에 쓰게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프로모션이 매번 있어요? 예전에는 이 알뜰 통신사도 적다 보니까 예. 이런 게 좀 적고 막 3개월, 6개월마다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네네. 요즘에는 이런 알뜰 통신사도 엄청 많아졌거든요. 제가 아는 통신사만 해도 진짜 40개 이상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프로모션이 거의 매달 있습니다. 아하, 여기에서 한 군데에서 매번 할 수는 없지만 네. 수십 개의 알뜰폰 그 사용자들이 네. 그 뭐랍니까 공급자들이 네. 서로 경쟁을 하니까 그쵸. 그럼 계속 메뚜기처럼 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는 이거를 메뚜기 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개월 뒤에 바꿔야 되니까 네. 이제 11개월이 되기 전에 다른 요금제로 바꾸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유심 칩이 필요하잖아요. 네.
유심칩도 통신사별로 호환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건 어떻게 유심칩도 막 8,800원 막 그러던데. 이게 유심이 호환이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우선 그걸 안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입을 할 때마다 한 1,400원에서 2,200원 정도는 내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끔 그러면 11개월간 110원에 쓰는 건데 혹시 그럼 그 이후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22,000원 내고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보통 3대 통신사가 약정이 있어요. 뭐 3년 약정, 2년 약정. 약정 이전에 바꾸면 약정 비용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선 진짜 좋은 점이 이 알뜰 통신사는 약정 기간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바로 다음 날 다른 알뜰 통신사로 옮겨도 위약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끝나면 가차없이 뒤돌아서 네. 난 떠나갈 거야. 네. 근데 젊은데 옷 사는 비용은 혹시 안 들어요? 아, 저는 옷을 제 돈 주고 산 기억이 한 6년 전쯤? 19살 때? 네. 처음 취업할 때 샀구나. 거의 그쯤 한 21살 때인가? 그때까지만 샀었습니다. 이 옷은요? 이 옷도 그때 샀었어요. 아, 21살 때. 곽지연 작가 잘 보면 방송 나올 때 계속 이 옷 입고 있어. 네. 이게 거의 제 피부 같은 존재입니다. 유니폼이. 네. 아,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오늘 저기 말미에 저희 곽재현 작가랑 중대 발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대 발표. 중대 발표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옷도 안 사고, 그러니까 한 달에 그거 이런 거 다 합쳐서 40에서 60만 원이고, 혹시 할부 해본 적 있어요? 할부? 저는 제 인생 26년간 할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이자 할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무이자 할부에 늪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아, 습관되니까. 네. 이게 뭐 무이자니까 돈도 안 들고 오히려 뭐 돈 아끼는 방법이다 이렇게 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저그 얘기하려고 있는데요. 그래. 이게 무이자 할부도 할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매달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나의 지출 통제를 못 하게 되거든요. 아, 습관이 된다. 그래서 가장 최악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회사원이 있다고 쳐봐요. 예. 근데 이 전달에 카드 사용료가 2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내 월급날에 맞춰서 카드 비용 2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그분은 정말 진짜 신용카드에 매달려서 살아야 되거든요. 항상 또 소비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 있죠. 근데 그 와중에 뭐 회사라도 그만두거나 아파서 못 다니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할부를 하거나 아니면 리볼빙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밀리는 건 만들지 않는다. 네. 그럼 거의 체크카드 써요? 네, 저는 100% 체크카드만 쓰고 있습니다. 대출 받아본 적은요? 그 주택 마련할 때 아, 주택담보대출은요? 저는 중도금 대출을 중도금 받았고요. 대출? 네. 어. 그래서 그거 말고는 대출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건 또 이제 주택 마련 대출이니까 제가 요 옆에 저기 있는 거 보거든요. 지금 스마트폰 저거 꽤 좋은 기종 같은데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네, 제 핸드폰이 갤럭시 23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네, 근데 이거는 왜 이걸 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전 직장 대표님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핸드폰을 쓰고 있었냐면 예. 기기값 21만 원짜리 샤오미 핸드폰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핸드폰만 샤오미? 네, 야. 4년에서 5년 정도로 썼는데 21만 원짜리를 4, 5년 네. 썼다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화질이 떨어지잖아요. 남의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대표님 사진 찍고 마케팅용으로 찍는다고 맨날 남의 핸드폰을 빌리니까 대표님께서 제가 좀 불쌍해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 갤럭시 핸드폰을 사주셨습니다. 아유, 뭐 친구들 만나는 그 모임 비용 이런 거는 드는 거 없어요? 저는 모임 비용은 따로 들고 있지 않고요. 예. 근데 이제 여행 같은 것도 제가 1억을 모으기 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은 아예 다니지 않았었어요. 그럼 해외여행은 가봤어요? 네. 제가 딱 2억을 모으고 나서 2억 모은 기념으로 몽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약간 그 옛날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이제 26인 친구한테 옛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옛날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첫 직장은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최저 시급이었다면서요? 네. 제가 좀 공부를 많이 못하고 안 좋아했던 친구였습니다. 이제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이제 내신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네네네. 뭐 내신 뭐 140점, 150점 이렇게 내신으로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네. 근데 저의 대학교를? 내신은 121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121점은요. 정말 공부 못하는 그런 고등학교만 갈 수 있었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다 얘기해도 됩니까? 네, 구독자가 괜찮습니다. 80만 명인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공업고등학교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공업고등학교 특성상 이게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네, 내신? 네, 네. 그 공업고등학교 특성상 취업에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고3 10월 11일 날 그 학교를 통해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가서 아예 그냥 고등학교 생활 내내 나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거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도 갈팡질팡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 대학교 진학을 하기에는 저희 가정 형편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취업을 택한 거죠. 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